해무태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묶였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려서 좋기는 한데 마스크를 안 쓰니까 이제는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제 남편도 독감이 아주 심하게 걸려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지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일교차도 심하고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셔서 항상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그들이 자주 쓰는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이 말씀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버릇이라고 하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한 번 든 버릇은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지요. 젊었을 때 다행히 좋은 버릇이 들었다면 자연스럽게 노후에 별 탈 없이 잘 살겠지만 불행하게도 나쁜 버릇이 들었다면 그 버릇들로 인해 노후에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버릇 중에 언어의 버릇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언어의 버릇, 즉 습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늘 행복해 보이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사람은 다 목소리가 다르지요. 목소리 지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고유의 목소리가 있지만 어떤 톤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말투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 경박스럽지 않지만 또렷한 말투로 자신있게 말한다는 거지요. 절대 웅얼거리며 말하지 않고 낮은 톤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해도 명랑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톤으로 또렷하게 말을 하지요. 우리도 무슨 말을 할 때는 불퉁거리지 말고 밝고 명랑하게 웅얼거리지 말고 또렷하게 말을 하자고요. 특히 나이 들어 퇴직하고 집에 계시는 아버님들 이렇게 웅얼거리며 말씀하지 마시고 또렷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웅얼거리는 말투를 쓰다 보면 더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본인이 불행한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말투부터 자신 있고 당당하며 밝고 또렷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는 나이 들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나이가 들어있지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지요.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배우자와 살아온 세월이 한탄스럽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엔 배우자를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거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자존감 없이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녀나 친구를 만났을 때 자신의 불행만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반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선택, 삶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하지 않지요. 그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말을 할 때 늘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려웠지만 잘 이겨내고
잘 참았어.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살았으니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당당하게 주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늘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며 행복해 합니다. 자신의 삶을 부인하지 마세요. 자신의 배우자를 부인하지 마세요.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신을 진정 아낀다면 자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말을 가려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들은 삶의 변수 앞에서 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행복하다가 내일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변수가 아주 많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허둥대거나 불평하지 않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어. 또는 다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 어려움들이 말한 대로 잘 지나가고 결국 해결됩니다. 때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조차도 이런 태도로 묵묵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실수 앞에서 변명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들은 실수했을 때 변명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상황을 피하려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실수 앞에서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반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 배우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상황을 통한 개선점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그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이루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상대의 실수는 감싸주고 상대의 장점은 칭찬해주며 삽니다. 소인배는 상대의 실수를 들추어내서 퍼뜨리고 대인배는 상대의 실수를 감싸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의 실수를 감싸줄 때 불행이 비껴가는 것 같아요. 상대의 실수를 들추어내면 처음엔 상대가 곤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도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인배는 상대의 장점을 깎아내리고 헐뜯지만 대인배는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요. 이렇게 장점을 칭찬해 줄 수 있을 때 삶이 풍요로워지며 행복해지는 겁니다. 상대의 장점을 보거든 인정해 주고 여유 있게 칭찬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며 삽니다. 우리가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감사해야 할 때도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감사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고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곤 하지요.
그렇게 감사하며 사니까 더욱 감사거리가 생기고 감사를 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주 쓰는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그 말대로 늘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들도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고난 앞에서 비난하고 절망하고 투덜대지 않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 고난을 잘 이겨냈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쁜 말,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사용하지 마시고 행복의 6가지 언어 습관을 사용하셔서 9988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무태 여러분, 오늘 목소리 때문에 녹음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부족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 조각을 쌓으시기 바라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